송파구 주민분들의 단골 맛집 5곳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2에서 10년차 주민분들의 맛집 리스트를 참고했고요. 두 번째로 송파구 맛집 영상들을 참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게시글을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곳들까지 참고했는데요. 항상 동네별 맛집을 물어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셔서 선정할 때 너무나 든든합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추천해주신 곳들을 보면 제가 찐맛집으로 생각했던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을 콕콕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더욱더 믿고 참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게시글에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곳들만 보더라도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송파구는 후속편도 제작할 예정인데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곳들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다음 편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세월이 담긴 감자국 송파 감자국입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곳인데요. 한 자리에서 30년간 운영한 곳이고요. 송파구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 외관도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정겨운 느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매장은 테이블 수가 많지는 않았고요. 곳곳에 다양한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옛날 신문에 나온 기사도 구경할 수 있었고요. 사장님께서 식당 이모님들처럼 친근하고 호탕하게 대해주십니다. 반찬은 깍두기 콩나물 채소가 나오는데요. 심플하지만 딱 필요한 것들만 있는 느낌이고요. 메뉴는 감자탕 소자로 주문했습니다. 처음에 뚜껑을 열면 국물이 연해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안에 다대기를 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감자탕이 완성되고요. 국물 한 입을 먹었을 때 조금 놀랐어요. 보통 전골에 나오는 감자탕은 첫입이 슴슴하고 끓일수록 진해지잖아요. 근데 송파 감자국은 첫입부터 진합니다. 드셔보시면 국물이 굉장히 깊고 진합니다. 거기에 칼칼함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느껴지고요. 우거지 대신 깻잎이 들어가서 은은하게 향긋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주문하실 때 깻잎을 많이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더 넣어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안에 감자도 있는데요. 국물을 머금고 있어서 포슬포슬하니 맛돌이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했고요. 고기 양이 많진 않았고 적당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송파 감자국은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국물과 고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혹여나 심심할 때는 고추를 쌈장에 푹 찍어 드시면 딱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어머님 손을 잡고 갔던 감자탕 집이 있는데요. 되게 허름한 곳이었는데 국물 맛이 되게 진했거든요. 송파 감자국은 그 감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곳이라 울림이 있었던 곳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팅이 필수인 중식당 오향가입니다. 이곳은 송파구 맛집 추천을 받았을 때 상위권을 기록했던 곳인데요. 특이하게 족발과 마파두부가 유명한 중식당입니다. 저는 오픈 시간에 맞춰 갔는데 30분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매장은 좌석과 테이블이 각각 있었고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비는 곳으로 자동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많은 편이라 점심은 회전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갔고요. 메뉴는 진미 짬뽕이랑 탕수육 소자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짬뽕이랑 마파두부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급으로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짬뽕을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짬뽕으로 결정했습니다. 마파두부 드셔보신 분들은 댓글로 리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선 진미 짬뽕이 나왔고요. 특이하게 고기가 토핑으로 올라가는데요. 국물 드셔보시면 진한데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채소들도 강불에 잘 볶아져서 볶음 향과 불맛이 자연스럽게 살아있었고요. 후추향이 꽤나 또렷해서 국물 넘어갈 때 컬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망이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채소에서 오는 풋풋한 향도 은은하게 섞여 있었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오징어가 실하게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입안 두툼하게 차는 느낌과 부드러움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탕수육인데요. 고기 자체의 밑간도 은은하게 잘 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바삭합니다. 그리고 소스도 넉넉하게 나오고요. 새콤달콤한 소스에 채소가 큼지막하게 들어가서 탕수육과 토핑처럼 함께 먹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고추기름도 함께 내어주시는데요. 이게 킥입니다.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맛있는데요. 고추기름까지 찍어 드시면 고소함에 알싸한 매콤함이 더해져서 풍미가 달라져요. 이모님이 고추기름에 간장이란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고추기름만 찍었을 때 이 고소하고 알싸한 향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향가는 메뉴마다 특색이 명확하고 요리의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곳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먹은 메뉴 외에도 족발과 마파두부 덮밥이 유명하니 주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담은 쌀국수 바코입니다. 바코는 프랑스에서 만난 하노이식 쌀국수집을 컨셉으로 한 매장인데요. 베트남 현지의 분위기를 살린 매장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우선 다이닝 매장처럼 모던한 인테리어에 미술 작품과 검은 테이블의 감도를 높여주는데요. 데이트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혼밥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창이 주는 탁 트인 개방감이 좋았습니다. 메뉴는 시그니처인 바지락 쌀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바코는 특이하게 바지락 육수가 주인공 이고 사골과 양지 육수가 깊이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바지락이 강하게 치고 나오면 조개탕 느낌이 나고 사골과 양지가 강하면 바지락 쌀국수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국물 한 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드셔보시면 바지락의 시원한 감칠맛이 먼저 느껴지고요. 그 뒤로 블렌딩한 사골과 양지 육수가 은은한 육향과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끝에는 고추의 기분 좋은 향과 은은한 매콤함이 중독성을 불러주고요. 무엇보다 간이 되게 절묘해요.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간인데 계속 마셔도 부담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무엇보다 바지락도 산처럼 쌓여서 나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그 외 나머지 소스들은 바지락이나 쌀국수를 찍어 드시면 되는데요. 드시다가 중간쯤에 환기용으로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라 에스카르고도 주문했는데요. 보통 에스카르고는 달팽이로 만들지만 바코는 조금 더 익숙한 해산물인 소라로 풀어냈습니다. 드셔보시면 소스에 버터, 마늘, 허브의 풍미가 먼저 올라오고요. 그 뒤로 화이트 와인의 산미가 버터의 느끼함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도톰한 소라는 고소함과 은은한 바다향이 느껴지면서 마무리되는데요. 바게트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소스에 찍어 드시거나 올려 드시는 것도 좋고요. 당근 라페를 올려서 오픈 샌드위치 느낌으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코는 바지락 쌀국수의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과 다이닝 느낌의 모던한 매장이 특징인 곳이고요. 협업이 아니라 우연히 방문해서 먹었더라도 업로드했을 정도로 만족했던 곳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즙이 살아있는 햄버거 스테이크 그리지 하우스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잠실편 촬영을 할 때도 후보에 있었던 곳인데요. 개인적으로 햄버거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드물어요. 그렇다 보니 고민을 했는데요. 한번 가보고 결정하자 생각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매장은 미국에 있을 법한 캐주얼한 양식집 느낌이고요. 매장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금요일이나 주말은 미리 네이버 예약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변에 소개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살짝 한식은 애매하고 파스타는 물릴 때 방문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메뉴는 갈릭 햄버거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첫입부터 마지막까지 다채로운 맛과 식재료들의 조합으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한 접시 안에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햄버거 스테이크는 표면도 잘 구워져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에 육즙이 잘 남아있어서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글라스 소스인데 여기에 마늘이 들어가다 보니까 묵직한 소스에 마늘의 풍미가 더해져서 맛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쪽파도 길게 구워져서 나오는데요. 한 번씩 소스와 고기의 무거움을 덜어주고 은은한 단맛과 향긋함을 더해줍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간이 자극적인 편인데요. 그때 이 파인애플과 양파가 수분감과 함께 은은한 단맛으로 간의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지 하우스는 육즙이 살아있는 햄버거 스테이크에 다양한 토핑들의 조합으로 만족스러운 한 끼를 경험했던 곳이고요. 처음에 가격대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만족했던 곳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제면한 탱글한 냉우동 미타 우동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구독자와 함께 한 끼 이벤트를 진행할 때 배웠던 영호님이 추천해주신 곳인데요. 송파구 맛집을 꽉 잡고 계신 분입니다. 미타 우동은 자가제면을 하고 육수도 직접 끓이는 곳인데요. 매장도 쾌적하고 깔끔합니다. 처음 냉우동을 먹었던 곳이 제주도 협재해변에 있는 수우동이라는 곳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 먹어봤는데 탱글하고 탄력적인 식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성깔 있는 면처럼 느껴진다 할까요? 메뉴는 템푸라 북카케 우동이랑 온센 타마고를 주문했습니다. 우선 북카케 우동은 차갑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에 진한 쯔유를 부어서 비벼 먹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드셔보시면 면의 식감이 굉장히 탱글하면서 탄력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꼭꼭 씹어 드셔야 되고요. 면이 두껍다 보니까 한두 가닥 정도만 집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튀김가루를 뿌려주시는데요. 튀김가루의 고소함과 기름진 질감이 쯔유의 짠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튀김들은 간이 강하지 않아서 면과 쯔유의 맛을 해치지 않았고요. 드시다가 튀김간이 약하다 싶을 때 쯔유 국물에 찍어 드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단호박 튀김이 은은한 단맛이 기억에 남아요. 이게 쯔유 소스의 짠맛에 단맛이 더해지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짠 조합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레몬은 취향에 따라 뿌려주시면 되고요. 사이드로 온센 타마고도 주문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베이스인 간장의 직선적인 짠맛이 도드라지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란과 비율을 잘 맞춰서 드시지 않으면 조금 짜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타 우동은 자가제면한 탱글하고 탄력 있는 냉우동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곧 여름이기 때문에 방문하기 딱 좋은 시즌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 모든 장소를 모아둔 네이버 지도 모음집 링크를 고정 댓글칸에 넣어두었으니 편하게 저장하시길 바랍니다.